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 1강, 2강, 이제 3강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1강에서는 SNS 마케팅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사례 분석을 통한 채널마다의 특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키워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키워드는 아주 온라인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키워드는 저는 온라인 마케팅의 한 80%는 차지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키워드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들어가고요. 온라인상에서 키워드라고 부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타겟팅 전략을 좀 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부분들을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키워드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목적 기반의 네이버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키워드는 결국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네이버에 검색하는 단어. 해시태그도 결국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목적 있는 대상을 만날 때는 이 키워드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얘가 중요하다 보니까 광고라는 영역들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광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해 보실 게 뭐냐면 파워링크. 네이버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시면 위에 나오는, 그죠? 10개까지 나오는 어떤 파워링크들도 다 이런 뭐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광고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기반으로 요것들은 좀 풀어나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사진을 보시고 키워드가 생각난다라는 부분들, 어떤 키워드가 생각날까요? 삼겹살이라는 키워드가 생각나겠죠. 이렇게 어떤 명사를 기반으로 거의 대부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키워드는. 그래서 그런 명사를 찾아내고 목적성 있는 고객을 만난다 라는 개념으로 키워드를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네이버 광고라는 사이트를 좀 활용해서 해보려고 해요.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이버의 점유율이 우리나라는 아주 높아요. 점유율이 아주 높은데, 뭐 유튜브라는 부분들이 많이 치고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털 사이트 기준에서 압도적인 1위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이나 구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통계를 좀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런 사이트가 하나 나오실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들어가시게 되면 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요 화면을 기반으로 보시면은 새로운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 아이디랑 별개로 네이버 광고는 또 다른 아이디를 가입을 하셔야 되고, 무료예요.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휴대폰 번호 해서 인증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 광고주로 하셔가지고. 네. 사업자가 없어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게 회원 가입을 하시고 메일로 인증을 하시게 되면 요 다음 어떤 화면이 나오세요. 여기서 오른쪽에 키워드 도구라고 누르시는 게 일반적이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키워드 도구, 다시 정리하면 네이버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하시고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신 후에 오른쪽에 키워드 도구라고 누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이 준비가 끝난 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한 쉽게 예시로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네이버에서 케이크 중에 어떤 단어를 주로 검색하시나요? 뭐 여러분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누구는 케이크라고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케이크라고 하실 거예요. 또 외래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조금씩 뭐 개념이 다르거나 이해하시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왜 정하는 게 중요하냐면, 제가 케이크와 케이크를 실제로 검색해 봤어요. 자, 검색해 보시면 어떤 게 나오는지 혹시 이 이미지를 보시고 아시겠나요?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제가 네이버에서 케이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글들은 제목 속에 꼭 케이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목을 기반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내용 안이나 본문 안에 아무리 내용을 넣으셔도 제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럴 거예요. 아닌데요. 제가 어떤 단어 치니까 제목이 없는데 나온대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럴 수 있냐면 아주 많지 않은 확률이긴 하지만 제목으로 그렇게 아무도 안 썼을 경우, 그러니까 즉 네이버에도 보여줄 게 없을 경우에는 본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키워드에서는 제목을 기반으로 보여준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만 보시더라도 결국에 블로그의 제목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통하면.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해시태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시태그에 케이크를 검색했는데 케이크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네, 친 단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즉 목적성을 가진 사람을 그대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설정하시는 것이 온라인 마케팅에선 아주 중요하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하셨어요. 아, 케이크 치니까 케이크 나오고 케이크 쓰니까 케이크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들 이해하셨는데 그럼 제목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케이크 셋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제목이 검색된다고 했기 때문에 셋 다 넣으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데 세 개 다 들어간 글이 있으실까요? 안 보이실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 들어가셔서 보시더라도 세 개 다 나와 있는 글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분명히 제목이 검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과 다르게 케이크 셋 다 쓴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네이버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네이버가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이버가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이전 시간에 말했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안 보여준다 그랬죠. 여러분 어떤 거 싫어하시죠? 광고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즉 케이크 쓴 사람은 욕심이 있는 거라고 판단해서 셋 다 쓴 글들은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를 선택하시는 게 이 온라인 마케팅 가장 첫 단추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온라인 마케팅 흐름으로 보면 이런 키워드를 뽑아내시고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한 노출해 주시고 노출을 통한 다음에 뭐 어떤 거에서 경쟁을 해야 되냐면 결국 컨텐츠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1등, 2등, 3등이 있는데 꼭 1등 컨텐츠에 가서 구매를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2등도 3등도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떤 컨텐츠의 차별화 요소가 승부의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온라인 마케팅의 첫 번째는 노출을 시키는 것. 그 다음이 이제 컨텐츠나 차별화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그럼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 이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른쪽에서 키워드 도구 누르시면 준비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시게 돼요. 케이크를 이제 거기다 조회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시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 써 있어요. 월간 검색수. 지금으로부터 최근 한 달 동안 네이버에서 이 단어를 검색했던 사람들의 횟수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수가 아니라 횟수예요. 그래서 횟수가 나온다. 지금 보시면 PC와 모바일에 대한 조회수가 있는데 모바일 조회수가 압도적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더 검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키워드들은 PC가 조회수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PC에서 보시는 분들은 주로 더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특징이 조금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보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업무 시간에 하는 키워드들은 PC가 높아요. 예를 들면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업무 시간에 만드는 일들은 컴퓨터로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두 번째, 어떤 디테일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정부에 어떤 뭐 보조금을 신청한다. 핸드폰에서 보는 것보다 PC에서 디테일하게 찾으시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또는 게임 이런 키워드 말고는 보편적으로는 모바일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 그럼 여기서 모바일 기준으로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케이크 21,400번. 네, 21,400번이고요. 케이크는 14,000번. 케이크는 76,800번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께 다시 여쭤볼게요. 케이크 쓰실래요? 케이크 쓰실래요? 케이크 쓰실까요? 네,
케이크를 쓰셔야겠죠. 왜요?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크를 검색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외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케이크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에 제목을 쓴다라고 했을 때 오늘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네,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케이크 쓰자고 하겠죠? 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조회수 본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저 케이크 추천 안 드리고 키역을 추천드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14,000 제일 작은 숫자인데요. 자, 이런 거죠. 전략적 키워드 사용이 온라인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케이크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경쟁이 치열한 그런 효과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조회수를 보고 저기다 홍보할 거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거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는 14,000번에 케이크라는 것들을 들어가는 건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작은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큰 키워드로 올라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시면 참 좋다. 얘가 스마트 스토어에도 연관이 있고요. 블로그에도 연관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왜? 목적성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제가 기능을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해했어요. 아, 저걸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했던 횟수를 알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업종이 좀 다 다르시다 보니까 제가 스포츠에 관련된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컨텐츠를 만들 건데 나이키로 만드는 게 좋을까 아디다스로 만드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키워드 도구를 눌렀을 때 이 화면에서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조회하기를 누른 거예요. 조회하기를 누르니까 통계가 나오시겠죠? 이렇게. 자, 어디가 통계가 높나요? 네, 나이키가 많네요. 자, 근데 이거를 알면 어떻게 되냐? 몇 배가 더 많은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신뢰도를 컨텐츠에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아디다스보다 몇 배나 더 많은지, 그럼 내가 나이키가 더 유명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숫자가 있으면 힘이 있는 거죠, 컨텐츠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그 다음 여기서 나이키란 단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 나이키라는 연관 키워드 밑에 나이키를 클릭해 볼 거예요, 실제로.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뭘 아실 수 있냐? 일단 1년간의 검색 수를 보실 수가 있어요. 1년간 월별 검색 수의 추이. 네. 자, 그럼 나이키의 추이는 어떤가요? 네. 네. 보시면 좀 성장 곡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방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그래프가 두 개예요. 파란색과 녹색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녹색은 모바일입니다. 녹색은 모바일이고요. 파란색은 PC인데 당연히 모바일이 많은 거 보실 수가 있고, 자, 밑에 내려가서 그래프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 그래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비예요. 남성과 여성. 나이키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은 거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PC에서 더 검색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여성분들은 모바일에서 조금 더 검색하는 걸 볼 수 있죠. PC 같은 경우에 좀 더 정확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모바일은 좀 더 시각적이고 짧고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렇게 그래프 하나 보셨는데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연령층이에요. 누가 가장 많이 눌렀는가 라고 봤을 때 20대는 초반하고 후기가 따로 있어요. 20대부터 25세까지, 25세부터 30대까지, 30대는 쭉 풀이에요. 어찌됐건 이걸로 봤을 때 30대가 많이 검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정리하면 이런 거죠. 30대 남성이 제일 높은 거죠. 컨텐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30대 남성이 좋아하는 말투, 이미지, 글귀, 모델을 넣어야 메인 타겟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기능. 지금 나이키를 통해서 성별이라든지 연령, 그리고 이제 연도가 아니라 1년치의 그래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크림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이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 이거예요. 선크림이라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선크림이 더 조회수가 많아요. 상시옷보다 시옷.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선크림이라는 단어 클릭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1년치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장 높은 달에 가장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5월 달에 가장 높았죠. 그래서 그러면 5월 달에 팔아야 많이 팔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근데 이런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여름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5월 달에서 4월 달로 갈 수도 있겠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성장하는지 시즌성 상품인지 이런 것들 그럼 컨텐츠 발행 시기도 이걸 통해서 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1월에는 1월에 잘 팔리는 거, 2월은 2월에 잘 팔리는 거 이렇게 1년치를 좀 플랜을 세우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업종이 다 다양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2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키워드 조회수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연령이라든지 성비, 컨텐츠 발행 시기까지도 한번 고민해 봤는데, 자, 컨텐츠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잡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질문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청바지를 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소매로 청바지를 팔아요. 자, 근데 청바지라는 키워드는 경쟁이 센 치열한 키워드예요. 그럼 제가 아까 전략 어떻게 했죠? 케이크 같은 전략적 키워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청바지가 가장 상단에 있는 강한 키워드라고 하면 우리가 하이 카테고리의 키워드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이 카테고리의 키워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청바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쪼개보시면 좋아요. 이게 자기가 이제 쪼개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까지는 대부분 많이 말씀하세요. 청바지라고 했으니까 리바이스 또는 스키니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것도 쪼갠 거죠. 청바지에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바지에서 리바이스로 가는 거는 사실상 잘 쪼갰다라고 볼 수 없어요. 리바이스 청바지라고 하면 잘 쪼갠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쪼갰는데 제가 원하는 건 더 작게 쪼개는 게 중요하다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서 검색이 조회수가 있는 거.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으면 청바지라고 하면 이런 거죠. 30대 남자 스키니진 추천. 이런 키워드는 컨텐츠가 뚜렷해요. 왜? 누가 볼까요? 30대고 남자고 스키니진이 필요한 사람이 보겠죠. 청바지를 쳤는데 들어온 사람이 여성이에요. 저는 남성의 어떤 청바지를 썼는데 그 여성분은 나가겠죠. 뭐야,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네 라고 해서. 근데 30대 남자 스키니진이라고 한 사람은 들어왔을 때 내 고객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조회수가 좀 더 작아서 청바지보다는 낫겠지만 대신 청바지는 조회수가 크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작은 키워드를 여러 개 가져가시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개념이 조금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홍대에서 제가 매장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떡볶이집을 운영해요. 자, 홍대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제가 홍대에서 잡을 수 있는 가장 센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반대죠. 청바지는 아까 제일 쪽에서 30대 남자 스키니진 추천이라는 키워드 뽑아봤는데 반대로 홍대에서 떡볶이집 운영,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제가 잡을 수 있는 가장 센 키워드는 뭘까요? 상단으로. 떡볶이, 맛집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아니에요. 떡볶이 왜 안 되냐? 단어가 너무 넓어요, 범위가. 레시피가 궁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떡볶이 쳤는데 부산에 있는 분이 와서 우리 홍대에 와서 먹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럼 가장 센 키워드는 홍대 맛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상황에서 가장 센 키워드 찾으시는 거 연관성이 무조건 중요해요. 그래서 홍대 맛집 쳤는데 우리 떡볶이집이 나오면 올 수 있죠. 아, 홍대는 떡볶이가 맛있나 보네 라고 하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전략적인 방향으로 좀 쪼개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드렸는데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업종이나 아이템이 되게 다양하실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키워드 찾아보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뉴스 강사, 인스타그램 강사 이런 SNS 쪽 관련해 치면 제가 나올 거예요. 왜? 제가 그 키워드에 대한 조회수를 보고 노출을 생각을 해서 블로그로 노출을 시킨 거죠. 쓰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키워드에서 나오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요 개념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요거를 조금 생각을 이해해 보시면 좋아요. 마케팅, 세일즈, 브랜딩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단어예요. 분명히 마케팅, 세일즈, 브랜딩.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 건 어떤 걸까요? 마케팅이실까요? 세일즈일까요? 브랜딩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가 비슷해서 주는 의미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분해보면 마케팅은 고객이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거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입혀볼게요. 블로그 보고 고객이 찾아왔어요. 그럼 뭐라 붙일까요? 블로그 마케팅. 현수막 보고 찾아왔어요. 현수막 마케팅. 문자 보내서 여러분이 찾아왔어요. SMS 마케팅. 그죠? 전화해서 찾아왔어요. 텔레 마케팅. 이메일 보내서 오셨어요. 이메일 마케팅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마케팅이다. 전단지를 통해서 왔다. 전단지 마케팅. 현수막 보고 왔다. 현수막 마케팅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마케팅은 좀 정리를 했어요. 세일즈는 뭘까요? 판매하거나 프로모션, 이벤트, 판촉, 판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마케팅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거였다면 세일즈는 판매하는 것들. 그래서 프로모션, 이벤트, 판촉인데요. 자, 제가 마트에서 돈가스를 시식해줬어요, 사람이. 이건 마케팅일까요? 세일즈, 브랜딩일까요? 마트 갔더니 저한테 돈가스를 시식시켜준 거예요. 이건 마케팅에 들어갈까요? 세일즈 들어갈까요? 브랜딩에 들어갈까요? 세일즈에 들어가죠. 왜요? 그걸 먹어봄으로써 와 되게 맛있네 이거 사야지 라고 하면 판매를 일으킨 거죠. 세일즈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마케팅과 세일즈는 정리가 되었네요.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브랜딩은 뭘까요? 마케팅, 고객 찾아오게 만드는 거, 세일즈 판매하는 거, 브랜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브랜딩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브랜딩이라는 건 되게 오래 걸리고 광고비도 많이 써야 되는 어떤 대기업이 주로 위주로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고추장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고추장. 머릿속에 다 뭐 어떤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브랜딩이에요. 여러분 명품 자동차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으세요? 그게 브랜딩이에요. 또는 여러분 가방, 명품 가방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똑같은 상황에서 선택하실 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결정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브랜딩은 마케팅과 세일즈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하게 되면 브랜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너무 여러분 헤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케팅과 세일즈까지만 구분을 잘 잡으셔도 상당히 매출을 일으키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케팅, 세일즈, 브랜딩에 대한 구분을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상담하실 때 채널까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마케팅, 세일즈, 브랜딩에 대한 개념을 이해받았는데 키워드라는 개념도 이해했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담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부분들을 쓸 건데 얘가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습 겸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카카오 스토리의 비즈니스 계정 이름은 스토리 채널, 소식받기라고 뜨는 거.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계정은 페이지. 인스타그램은 비즈니스 계정 이름이 없어요. 개인 계정이 비즈니스 계정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계정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얘가 이름이 몇 번 바뀌었어요. 옐로우 아이디 플러스 친구 지금은 카카오톡 채널까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지금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꼭 저랑 뭐 어떤 상담을 받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로 메시지를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톡에 들어오셔서 얼쑤라고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얼쑤를 검색하시게 되면 제 아이디가 나올 거예요. 그럼 뭐 SNS 국가대표 뭐 얼쑤가 나오는데 제 블로그 닉네임이에요. 닉네임이 얼쑤 만들어져서 이제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 친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 플러스 버튼을 오른쪽에 누르게 되면 메시지를 받으실 거예요. 자동 메시지가 가요. 제가 보내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서 얼쑤 찾아서 보내면 메시지를 바로 받으실 거예요. 이유가 얘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소리예요. 자, 얘 활용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추천하는 채널이에요. 상담 채널로. 첫 번째, 한글명 검색 가능하다. 얼쑤로 검색하셔서 지금 원래 저랑 카톡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전화번호 저장, 그죠? 전화번호 저장하시고 또요. 영문 아이디 추가, 이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저랑 카톡을 원래 하시려면. 근데 지금 어떻게 추가하셔서 저랑 카톡 할 수 있죠? 한글명 검색 가능했다. 그럼 여러분 상호명이나 아이템이나 상품명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정진수 강사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한글명 검색 가능하다. 그래서 명함이나 현수막, 전단지 이런 데도 다 넣으시면 되겠죠. 카카오톡에서 뭐뭐뭐 검색해 보세요. 카카오톡에 정진수 강사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 넣을 수 있다. 일단 장점 첫 번째, 한글명 검색 가능하다. 두 번째요, 단체 메시지 발송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시점에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4,700명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제가 그럼 안녕하세요라고 지금 쳐서 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4,700개의 개인톡이 쫙 열려요. 이거 어디다 써야 될까요? 프로모션, 이벤트, 공지사항 같은 걸로 쓰실 수가 있겠죠. 비용이 발생해요. 건당 15원의 비용이 발생은 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추가된 사람한테 보내는 거니까 메시지의 효과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카카오톡 채널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모아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모아둔다. 오프라인 광고들은 대부분 단발성으로 끝나요. 전단지 뿌리면 한 달 뒤에 효과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또는 5개 광고를 했다? 버스에다가 광고했다? 2달 뒤에, 3달 뒤에 효과가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온라인은 계속 모아둔다라는 개념에서,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은 그 중에서도 푸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천드리는 채널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URL 제공해요. www 하는 주소가 있어서 어딘가도 다 넣을 수 있죠.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메일로도 문자로도 다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메시지가 열리는, 여러분 개인 카톡은 누른다고 뭐 카톡 할 수가 없거든요. 얘는 URL이 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도 넣으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관리자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 말고도 다른 사람과 같이 상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얼쑤한테 지금 메시지를 보내시면 저 말고도 저희 직원도 같이 보고 상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내 핸드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핸드폰에서도 같이 활용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 강점이겠죠. 그리고 조금 팁을 드리면, 내가 핸드폰 카톡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 하나 더 만드시면 되겠죠. 그럼 카톡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기능이 있다. 요거 만드시는 방법은 길게는 설명 안 드리지만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라는 어플이 있으세요. 그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은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일단 명칭을 정하셔야겠죠. 명칭을 정하셔서 등록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다운받으셔서 이런 기능들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3강도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 수업은 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1강, 2강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실전에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키워드라는 개념,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바뀌어지고 네이버에서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키워드를 통한 전략, 여기서부터 전략이라는 게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로그 쓰실 때도 그렇고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요걸 통한 타겟팅, 남성한테 이야기할 것이냐, 여성한테 이야기할 것이냐, 이거를 내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숫자, 통계를 가지고 하셔야 마케팅이 아주 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 채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꼭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인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는 것들을 제 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실시간적인 반응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궁금한 부분들은 일로 메시지를 주셔도 제가 보고 있으니까 확인하고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직접 해보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내가 원하시는 키워드 리스트 뽑아보는 거, 또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어플 만들어 보시는 거 직접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 때 또 저는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